안녕! 오늘 해볼 컨텐츠는 운전 중 가장 빡치는 운전자 유형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32강부터 시작해 볼게요. 운전 중 가장 빡치는 운전자 유형 스텔스 차량 대 한 대씩 지나가는 나들목에서 내 차례에 양보 안 해주는 차량. 저는 사실 위험할 때 가장 빡이 치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은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는 거고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운전이라는 건. 근데 이제 나들목에서 양보 안 하는 거는 양보 안 해주는 사람 다음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주겠죠. 저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교통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빡이 칩니다. 하지만 스텔스 차량이 더 위험해요. 스텔스 차량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안 보입니다. 조명조차 없고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 스텔스 차량 정말 투명이에요. 완전 유령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사고 유발자예요. 저는 스텔스 차량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빡치고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상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두세 개 차선을 바꾸는 차량 vs 기껏 양보해줬더니 성의 표시 없이 그냥 쌩 까는 차량. 첫 번째 상황은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빡이 쳤어요. 제가 이제 1차선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그냥 꽂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선을 하나씩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데 4차선에서 1차선까지 꽂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차선 변경 하시는 분들은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일직선으로 꽂아버립니다. 4차선에서 1차선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그리고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꽂아버립니다. 진짜 위험하고 정말 당해보면 빡이 칩니다. 위험하니까 빡이 치는 거죠. 내가 사고 날 뻔했으니까 피해를 볼 뻔했으니까 빡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기껏 양보해줬더니 성의 표시 없이 그냥 쌩 까는 차량. 이것도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성의 표시가 없다? 그냥 쌩을까?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초보 운전이야. 나 핸들에서 두 손을 놓을 수 없어. 그래서 빗감을 킬 그 여유조차 없어. 이거 제가 진짜 겪어봤던 거거든요. 저도 초보 운전 때 양보를 당해봤죠? 근데 빗감을 킬 여유조차 없어. 멀티가 안 되거든요. 초보 때는. 빗감까지 손을 뻗을 그 여유조차 없어.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을.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운전자가 더 빡이 치는 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이륜차 vs 꼬리물기로 진로 방해하는 차량. 이륜차 너무너무 짜증나죠. 저는 굳이 따지자면 꼬리물기보다는 이륜차가 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륜차가 상당히 날렵하고 빨라요. 그래서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 사실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무섭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그리고 제가 간혹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제가 코너를 돌면 제가 도는 코너 안쪽으로 이륜차가 무리하게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위험하고 빡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은 바로는 첫 번째가 더 빡이 치지 않나 선택을 해봅니다. 앞에서 시계 뭐뭐 마냥 왔다 갔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 대 맑은 날에 후방 안개등 켜놓은 앞차량. 저는 이거 후자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내가 이 차를 추월해서 지나가거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같은 상황은 이 차선 변경하는 차량 계속 이러고 있어요. 빨리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어디가 더 빨리 빠지나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가봐야 다시 코앞에서 만날 텐데 이게 더 저는 빡치는 운전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선택할게요.
가뜩이나 주차 공간 없는데 주차칸 2개 먹은 차량 대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해버리는 선행 차량. 저는 사실 주차칸 2개 먹은 차량 매우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화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주차칸 2개 먹으면 제가 딴 데다 주차하면 돼요. 뭐, 이 사람 이기적이고 화나는 건 맞지만, 제가 딴 데 주차하면 됩니다. 근데 후자는 이거 위험한 상황이에요.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를 해버리면 뒷차가 박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비상등을 킴으로써 나 이제 여기 정차해요. 조심하세요. 이게 뒷차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비상등도 없이 정차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뒤에서 오는 차랑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더 빡이 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해놓고 비켜달라는 당당한 차량 vs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저는 물론 이거 역주행해놓고 당당한 차량?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저는 더 화가 나요. 왜냐면 사이렌이 울린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긴급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비켜주지 않는다? 이거 너무 괘씸하잖아. 이게 만약에 내 가족이나 누군가의 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빡치는 운전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결박이나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는 과적 차량 vs 정속주행 차선인데 빨리 가라고 클렉션을 울리고 하이빔 날리는 후방 차량? 저는 둘 다 너무 싫은데요. 너무 싫은데 굳이 따지자면 둘 다 겪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박도 제대로 안 하고 과적까지 하면 거의 뭐 이제 피사의 사탄 마냥 이제 끼우러진 상태로 주행을 하시는 과적 차량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죠, 사실. 이거 완전 지뢰예요, 지뢰. 이거 다 쏟아지면 그냥 완전 대형 사고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상황. 클렉션 울리고 하이빔 날리는 후방 차량. 이것도 위협 운전이에요. 이거 잘못해서 이제 놀래서 앞차가 갑자기 핸들을 확 틀어버린다든지 이게 놀랄 수가 있잖아요. 위협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빨리 가고 싶으면 본인이 추월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클렉션 울리고 하이빔을 막 날린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물론 대다수가 침착하게 대응을 하겠지만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가 더 빡치는 운전자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보고 돌아왔더니 차에 못하게 바짝 붙어서 주차한 옆 차량 vs 뒤에서 하이빔 켜고 오는 차량. 이거는 전 답이 확실합니다. 뒤에서 하이빔 켜고 오면 내가 빨리 가버리거나 아예 천천히 가서 하이빔 안 보면 돼요. 이건 대응할 수 있는데 이제 차에 못하게 바짝 붙어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내가 문을 열어서 차를 탈 수도 없고 문을 열다가 문콕을 할 수도 있고 내 차가 문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가 됐든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피해를 안 보려고 옆차에 전화도 해야 돼요. 저 이제 나가려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너무 바짝 붙어서 주차가 돼 있어서 나갈 수가 없네요. 차 좀 빼주시겠어요? 이렇게 전화까지 해야 돼. 난 전화하기 싫은데 전화도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돼. 차 좀 빼주시겠어요? 하면 높은 확률로 그 차주는 왜 그것도 하나 차를 못 빼세요? 운전도 그렇게 못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원망을 할 거 아니야. 난 너무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전화하는 것도 싫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차를 빼야 되는 것도 싫어요. 저는 굳이 싫은 걸 따지자면 앞에 있는 게 더 빡치는 운전자이지 않나 이걸 선택해 봅니다. 불법 HID로 수초간 실명하게 만드는 차량 vs 앞에서 느리게 가더니 자기는 황색 신호에 가버리고 나는 신호에 걸리고. 사실 저는 이 후자를 제가 황색 신호에 가버리는 이 입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 운전 시절에 제가 주행을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자꾸 의도치 않게 황색 신호에 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차가 자꾸 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나 천천히 가니까 내 차가 천천히 가니까 뒷차도 같이 천천히 가다가 신호에서 잘려버리는 거야. 얼마나 빡치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의도하진 않았어. 그치만 뒷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빡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후자가 매우 빡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법 HID로 수초간 실명하게 만드는 차량 빡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빨리 앞질러서 가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뒤로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불쌍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뒷차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가장 빡치는 운전자 후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잠브레이크 밟는 선행 차량 vs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앞차. 저는 사실 두 경우 다 극혐하기는 하거든요. 이유 없이 계속 잠브레이크 밟는 경우는 거의 이제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저는 운전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는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고 나 또한 브레이크를 밟아서 상황을 같이 대처한다 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잠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계속 밟아야 돼요. 안 밟는다고 해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장시간이 가면 상당히 피로해집니다. 상당히 빡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후자, 브레이크 등이 아예 안 들어와. 아예 안 들어가도 문제예요. 아예 안 들어오면 나는 상황 대처를 못해. 이 사람이 속도를 줄이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앞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저는 굳이 더 빡치는 운전자를 고르라고 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앞차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빡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빡치는 운전자 선택했습니다. 성깔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붙인 차량 vs 쓰레기 투척 차량. 저는 스티커는 스티커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커로 뭐 쌍욕을 날리든 뭘 하든 어쨌든 스티커는 스티커잖아요. 스티커로 뭔 짓을 하든 이 스티커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아. 근데 이거 후자는 다르죠. 쓰레기를 투척해. 이거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운전자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이제 담배를 이제 뻐끔뻐끔 피다가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옆차가 맞거나 제 차가 맞겠죠?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차에 화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불씨로 인해서. 근데 담배가 아니어도 문제야. 큰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면 차가 훼손되겠죠. 이거 역시 너무 기분이 나빠요. 도로는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왜 도로에 투척합니까? 이거는 후자가 더 빡치는 운전자로 너무 확실한 답이 있죠. 정체 중에 차간 간격 너무 벌려서 수십 대를 끼워주는 선행 차량 vs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얌체 새치기 차량. 이거는 읽자마자 화가 나는데 물론 차간 간격을 너무 벌려서 수십 대를 끼워주는 보살 같은 선행 차량 물론 화가 나겠죠.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양보할 거야. 짜증이 나죠. 그치만 저는 이거보다 새치기가 더 화가 납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요.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룰이라는 게 있죠.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다들 도의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바쁘고 시간이 귀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얌체처럼 새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바빠요.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새치기를 한다?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자 선택하겠습니다. 앞에서 흙이나 작은 돌 계속 흘리면서 가는 덤프트럭 vs 지구 차선에서 우회전할 거라고 빵빵대는 뒷차량.
이것도 둘 다 겪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 같은 게 돌이 날라와서 차에 돌빵을 맞을 수도 있고, 큰 돌이 날라오면 큰 사고가 나거나 앞유리가 깨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빡이 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지구니까 나는 직진할 거니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회전할 거라고 자꾸 빗길에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난 원래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건데, 근데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 정말 급동마려울 수도 있어. 당장 지금 심하려워서 바지에 지릴 것 같이 지금 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 엄청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 지갑을 어디 두고 왔어.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누군가 아파. 빨리 진짜 너무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빵빵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따지면은 저는 이거 그냥 양보해주면 된다. 근데 돌빵 맞거나 돌을 맞아서 앞유리가 깨지거나 차가 훼손된다? 이게 저는 더 빡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상등은 방향지시 등인 버스 vs 어느 차선이 빠를지 계속 간만 보면서 차선 무는 택시. 저는 일단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출퇴근을.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도로가 꽉꽉 막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버스한테 양보를 안 해줘. 방향 지시등을 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비상등 켜고 머리 들이밀어야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 어느 정도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힘드실지 그 수고스러움, 그 노고가 이해되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버스를 타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후자. 어느 차선이 빠를지 계속 간만 보면서 차선 무는 택시. 1차선으로 갈지 2차선으로 갈지 몰라서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양쪽 차선 다 먹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의도한 거. 이기적으로 좀 더 빨리 가겠다. 빨리 가고 싶어서 차선 양쪽 다 물고 가는 거.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기사 아저씨들도 비상등 켜고 이렇게 끼어들기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정해진 노선이라는 게 있고 꼭 정차해야 되는 정차 구간이 있어요. 정류장에 꼭 멈춰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막무가내로 머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후자가 빡치는 운전자 유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깜빡이 빌런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이거 저 진짜 둘 다 극혐하는 유형이긴 한데, 일단 깜빡이는 일단 깜빡이를 킴으로써 나 이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야. 이렇게 대처를 해라고 미리 저희가 정해놓은 룰이죠. 근데 이거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막 들어간다는 건 진짜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뒷차가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뒷차가 사고가 나던지 말던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 여기는 이제 항상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비워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이랑 2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이랑 동일한 속도로 정속주행을 해버리잖아요? 1차선도 막히고 2차선도 막히고 완전 길막이에요. 완전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2차 뒤로 다 쭉쭉쭉쭉 밀리는 거거든요. 고속도로의 정체를 유발하는 범인들이죠. 이제 저는 양쪽 다 싫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후자를 더 싫어하기는 합니다. 물론 노깜빡이 빌런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차간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달리면 노깜빡이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은 저는 이거 고속도로의 정체를 유발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차선으로 들이대는 차량 vs 뒤에서 불안하게 바싹 붙어서 따라오는 차량. 이것도 둘 다 겪어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차선으로 들이대는 차량,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차선으로 들이대면 그냥 제가 속도를 확 줄여버려요. 그냥 양보해 줍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양보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냥 양보를 해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냥 양보를 해줍니다. 그냥 좋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후자. 뒤에서 불안하게 바싹 붙어오는 차량 상당히 불안하죠. 이거 특히 초보 때 겪어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제 벨로스터 타면서 제가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이제 같이 한번 달리자 이런 뜻으로 이제 뒤에서 바싹 붙어서 와요. 생각보다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빡칩니다. 물론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이 사람도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근데 되게 불안합니다. 달리면서도 계속 의식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16강이네요. 제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극혐하기는 하지만은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렌은 뭐다? 긴급한 상황이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일 수 있다. 그게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빡치는 상황이 맞다. 저는 이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짝부터 주차한 옆 차량 vs 쓰레기 투척 차량. 이거는 둘 다 싫기는 하지만 뭐 전화야 돌리면 됩니다. 아직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쓰레기 투척 차량. 쓰레기를 언제 투척할지도 모르고 뭐가 투척이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건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는 후자가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스 차량 대 10분이 넘게 기다렸는데 얌체 새치기 차량. 스텔스 차량은 더 위험하고 얌체 차량은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주제가 가장 빡치는 운전자니까 더 빡치는 쪽을 고르자면 새치기가 더 빡치는 것 같아요. 스텔스 차량 대응하기 힘들긴 하지만 일단 너무 가속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달리다 보면은 스텔스 차량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얌체 새치기 이건 진짜 나쁜 거야 이거. 다들 이거 룰 지키고 있고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이거 새치기를 한다? 이거 너무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거 너무 빡치는 상황입니다 이거. 뒤에서 불안하게 바싹 붙어서 따라오는 차량 대 돌을리면서 가는 덤프트럭. 사실은 이렇게 바싹 붙어서 따라와도 마이웨이 하면 되긴 하거든요. 저도 그동안 그렇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바싹 붙어서 달리자고 해도 자극을 해도 사실 마이웨이 하긴 합니다. 제 속도만의 제 페이스대로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웨이 하고 무시를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 돌을 흘리면서 가는 덤프트럭? 이 돌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돌이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돌빵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앞유리 깨질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빡이 칩니다. 후자 선택하도록 할게요.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해버리는 선행 차량 vs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이륜차. 이거는 저는 첫 번째가 더 빡이 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한테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기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성격 급하죠. 빨리빨리 맨날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해버리는 선행 차량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아무 이유 없이 비상등 안 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가 더 빡치는 운전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차선이 빠를지 계속 간만 보면서 차선 무는 택시 vs 한 번에 두세 개 차선을 바꾸는 차량.
저는 후자가 더 빠개 칩니다. 이건 진짜 당해봐야 알아요.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꽂는 로켓.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당해본 입장으로 후자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느리게 가더니 자기는 황색 신호에 가버리고 나는 신호 걸리고. vs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 이거는 사실 황색 신호에 걸리는 거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악의가 없을 수도 있어,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진짜 초보 운전이어서 천천히 주행하다가 운이 나쁘게 황색 신호에 걸친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왔다 갔다 차선 변경하는 거, 이건 본인의 의도가 다분한 거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계속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저는 후자가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앞차 vs 정속주행 차선인데 빨리 가라고 클락션 울리고 하이빔 날리는 후방 차량. 저는 이거 무조건 두 번째 겁니다. 이거 본인이 그냥 앞질러서 가세요. 왜 클락션 울리고 하이빔 날리고 왜 위협 운전을 하시는 거지?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8강이네요.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새치기. 왔다 갔다 차선 변경. 저 무조건 새치기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대 차선 한 번에 바꾸는 차량. 저는 이거 사이렌입니다. 뭐다?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다. 제발 비켜주세요. 쓰레기 투척 차량 대 정속주행 차선인데 클락션 울리고 하이빔 날리는 후방 차량. 사실 클락션을 울리든 하이빔을 날리든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쓰레기 투척하는 거는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쓰레기 피해야 되거든요. 이게 더 빡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서 흙이나 돌 흘리는 덤프트럭 vs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해버리는 선행 차량. 저는 이거 후자입니다. 돌 흘리기 싫을 수 있어, 덤프트럭 아저씨. 돌이 그냥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 흙이 그냥 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 의도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근데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 이거 본인 의도한 거잖아. 비상등 켤 수 있잖아. 손 있잖아요. 손 있으니까 운전하는 거잖아요. 저 이거 무조건 후자입니다. 자, 이제 4강이에요. 10분이 넘게 기다렸는데 새치기 차량 vs 비상등 없이 그냥 정차해버리는 선행 차량. 이거는 정말 박빙인데 저는 사실 새치기 차량이 더 얄미워요. 이 모두가 룰을 지키며 가고 있는데 다들 시간이 귀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얌체같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니 저는 이게 더 화가 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대 쓰레기 투척 차량. 둘 다 박빙이죠. 근데 쓰레기 투척한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안 비켜주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가 더 빡치는 운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승전이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vs 10분이 넘게 기다렸는데 얌체 새치기 차량. 새치기 물론 화가 납니다. 매우 화가 나요. 괜히 결승전이겠어요? 정말 화가 나는데 새치기 받아준다고 사람 죽지 않아요. 근데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안 비켜주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첫 번째죠.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우승했습니다. 이제 한번 랭킹을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1위로 선정을 하셨어요. 2위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해놓고 비켜달라는 당당한 차량.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2위 차지했고 3등 밑도 끝도 없이 차선으로 들이대는 차량. 이거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죠. 3위 차지했습니다. 4위는 아까 제가 순위권으로 올렸던 덤프트럭.
덤프트럭도 위험하죠. 위험하고 짜증납니다. 나머지는 저랑 조금 의견이 다른 저는 아까 새치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새치기 차량이 8위에 머물러 있네요. 이렇게 오늘 이상형 월드컵 운전 중 가장 빡치는 운전자 유형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